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6번째 페이지. 충무로 스타 진선규 배우를 닮은 그리고 충무로를 지나는 지하철 3호선 얘기를 오늘 들려주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예. 닮았어요 진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진선규 선생님도. 예. 네. 나오시겠죠? 뭐 잡지사에 한번. 한번 연락해볼까? 네. 예. 좋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얽힌 역사를 알아보는 박광일의 역사탐험대. 저희가 1호선 원조 구간과 2호선을 지나서 오늘은 3호선 오렌지 라인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시작은 뭐 언제로 거슬러 가야 되나요? 네, 언제로 가느냐라는 것과 별개로 네. 그 3호선 오렌지 하니까 떠오르는 낱말이 있습니다. 뭐죠? 오렌지족. 오렌지족. 네, 1990년대 조금 놀았던 친구들. 맞아요. 마침 위치가 압구정 신사. 근처잖아요. 그래서 1988년도에 맥도날드 처음 문 열었던 데도 예. 그 압구정역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느낌이 오. 갑자기 과거의 절묘하군요. 기억이 이제 예.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예. 지금 일단 그 1985년에 개통되었던 그 3호선 원조는 이제 구파발에서 양재까지 이르는 28.9km 구간입니다. 네. 이후에 이제 남쪽으로 오군까지, 그다음 북쪽으로는 일산까지 이제 연장이 되면서 조금 더 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는 조금 다른 방향의 노선이었으나 2호선이 순환 노선으로 결정되면서 3호선, 4호선은 2호선을 관통하는 X자 노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호선은 서북 쪽에서 동남 쪽으로, 4호선은 동북 쪽에서 서남 쪽으로. 아, 그렇구나. 네. 오, 이제 알았네.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이제 기본 노선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1기 지하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2기 지하철은 그 또 새로운 서울의 변화에 맞춰서 추가로 이제 그 건설이 되었다. 5, 6, 7, 8 서울 도시철도 그렇습니다. 2기가.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하철 인생 40년 박광일 역장님에게 3호선이란? 네, 집에 가는 지하철, 그다음에 그 회사 가는 지하철, 이 3호선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서울 안에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일산으로 가서 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산에서 이제 서울 종로 쪽으로 이제 출퇴근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3호선을 하루에 한 50 몇 분씩 곱하기 2, 한 그렇죠. 2시간 정도를 매일 탔었던 기억이 꽤 몇 년 동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사를 갔었지만 제가 있었던 사무실이 안국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국역? 이제 안국역에 항상 내릴 때마다 거의 10몇 년, 20년 가까이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야. 안국역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어떤 동네보다도 어떤 역사 유적보다도 저한테 친숙하다. 익숙한 공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대체로 다른 노선에 비해서 3호선을 타면은 약간 점잖은 분들이 타시는 것 같아요. 맞아. 조용해요. 예. 그러니까 2호선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타고 뭐 네. 시끌벅적하고 1호선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타는 데 비해서 저 처음 서울 왔을 때만 해도 3호선은 신문 보는 분들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북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구파발, 그다음에 녹번, 그다음에 이런 데가 좀 조용한 주택지고 또 남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일원이라든지 도곡 이런 데가 또 주택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북 강남의 차이점은 있어도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런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그런 어떤 역의 노선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 약간 좀 포근한 느낌을 주는 노선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근데 이 3호선 역 가운데 신사역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은 이 신사라고 하면 예전에 택시 기사분들이 가장 골치 아팠던 동네가 두 동네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이 신사동이에요. 왜? 왜냐하면 술에 취해서 아저씨 신사동이요 그러면은 네. 이 신사동이 강남 쪽에 있고 강북에도 있었거든요. 아, 어디 신사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술에 취했으니까 이게 빈대떡 조금 신사니까. 이게 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예.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3호선에 이제 신사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강남 신사역이거든요. 잠원 신사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6호선 강북 신사는 이거 이름을 어떻게 짓지라고 기다렸더니 네. 여기는 한자를 활용을 해서 여기 신사는 세신자의 절사자거든요. 세절역. 그래 세절역으로 바꿨어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동네 이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네. 역 이름을 지을 때는 중복되는 걸 피하려고 노력했구나. 중복된 게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중복된? 경의중앙선의 양평역과 5호선의 양평역. 아, 그러네. 예, 네. 여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 사는 동네 경의중앙선 쪽이니까 예. 그쪽 양평이 더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양평을 보고 맨날 뭐라고 했는데
오목교 지나기 바로 전역이 양평역이거든요. 지금 잡지사를 양평역 지나서 출근하시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양평역 좀 이렇게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원조 양평이냐. 어디가 원조입니까? 5호선 어디예요? 양평이 원조입니다. 봤나? 경의중앙선 양평? 왜냐하면은 여기는 양평이라는 이름을 네. 조선 후기부터 썼었어요. 오. 그러니까 양화진 건너에 있는 널찍한 동네. 그래서 양평이라는 동네를 조선 후기부터 썼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양평리라는 동네 이름이 붙었었고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양평의 네네. 양평은 1908년에 양근하고 지평이라는 동네를 합칩니다. 지평 막걸리 지평. 그렇죠. 그래서 양근의 양, 네. 지평의 평 합쳐서 양평이 되었으니 재밌다. 여기는 1908년부터 양평이 되었으니 양평의 유명세는 지금 경기도 양평이 더 하지만 원조로 따지면 여기 이 양평도. 양천의 양평이 조금 더 인정이다. 오래되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하철역을 지을 때 옛날 이 처음에 이 지하철 노선 놓는 분들이 그거 못지않게 고민을 했겠구나. 지명위원회 분들이 겹쳤을 때. 고민을 했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법정동, 그러니까 지리 명칭과 관련된 이름을 가장 먼저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녹본동에는 녹본역, 그다음에 안국동에는 안국역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가장 편안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동네 이름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 법정동, 행정동보다 오히려 익숙한 동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파발. 구파발. 예, 거기에서 예전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파발이 워낙 익숙하니까 그럼 거기에 동네 이름을 따기보다는 구파발이라는 거를 역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재라는 동네도 워낙 익숙한 동네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죽거리 양재 뭐 이런 게 그렇죠. 익숙해서 네. 그래서 그 양재라는 거를 뭐 법정동 행정동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더 동네 익숙한 이름이어서 명칭으로. 명칭으로 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공공기관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공공기관이나 유명한 시설이 있을 때 그 이름을 역 이름으로 채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편한 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게 대학교 이름입니다. 아, 그래서 대학교 이름 네. 역이 많군요. 그래서 이제 3호선에는 동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대역이 이제 그렇죠. 여기에 네.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다른 역, 인근역과 혼동되지 않도록 지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무엇보다도 조심스러운 게 이제 상업적 이름을 피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요새는 또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이거를 부기를 판다고도 합니다. 하잖아요. 부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역, 무슨 네, 뭐 그러기도 은행, 네. 무슨 어떤 뭐 괄호치고. 회사 네. 이렇게 해서 부기인데 그거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지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2호선 삼성역은 삼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네, 거기 이제 세 개의 마을이 이제 모여서 삼성이라는 동네가 생겨서 그냥 삼성역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가끔은 삼성 볼 때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야 역시 삼성은 대단하다. 역 이름에도 있구나. 코엑스 있고 이러니까. 네, 이런 이름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역사적 내력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는 뭐 독립문, 안국, 압구정, 신사라고 하는 강남 일대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3호선에서 독립문, 안국, 압구정, 신사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독립문역으로 가보죠. 저희가 이제 독립문 특집을 따로 한 편 하기도 했고 네. 그때 이제 독립문 그 현판 글씨를 이완용이 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었죠. 그렇죠. 근데 예.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제 동동 김가진 선생이 썼을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네. 지난번 이제 특집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자주를 뜻하는 독립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은문이라고 하는 이제 외국 청나라에서 온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 영은문을 1895년에 허니까 그럼 1896년에 이제 만들어진 독립협회에서 큰 이벤트로 네. 사실은 독립협회의 설립 취지가 독립문을 만드는 것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파리 개선문의 모양을 따라서 독립문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우리는 청나라와 같은 뭐 이렇게 사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주를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지를 여기 독립문에 반영을 했다라고 그때는 말씀을 일제로부터의 독립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독립문역에서 딱 내려서 보면은 아닌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고 만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독립문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북쪽으로 80m. 그렇죠. 예, 원래 옮겨갔는데 네. 처음에 이거 옮길 때만 하더라도 금화터널 이제 공중 고가도로가 놓이게 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그 터널 밑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 있으니까 이거 너무 우리 문화유산이 네.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는다. 억눌려 있다. 억눌려 있다. 예. 라고 해서 80m로 옮겼는데 그 장소도 별로 좋진 않았던 거죠. 그 뭐가 있었다. 거기에 구치소가 있었어요. 맞아요. 구치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문화유산이 그렇다고 피해 온 곳이 겨우 구치소 옆이야. 이랬는데 이 서울 구치소가 나중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그렇죠. 바뀌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였고 예. 이후에 나중에 그 북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까지 만들어지면서 예. 자주 독립 그다음에 광복이라고 그렇죠. 하는 키워드가 완성된 공간으로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게 역사죠. 그러니까 예. 역사는 그래서 우연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그 변화 속에서 그 지역이 가진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상징을 새롭게 정립하고 해석할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준 것이 바로 서대문역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독립문역 가보시면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복궁역 지나서 만나게 되는 안국역. 예, 안국역은 뭐 주변에 학교들도 많고 미술관도 많고 뭐 데이트 맞습니다. 코스로도 유명하고 헌법재판소도 있는데 안국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안국은 이제 조선시대 원래 그 지역 지명 이름을 그대로 땄습니다. 북부 안국방. 그래서 안국방? 네, 그래서 처음에 한양을 지을 때 좋은 뜻을 가진 이름들을 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그 좋은 뜻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 아, 네네. 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는 안국방이라고 했고 그 일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촌,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고관 대작들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는 그냥 고르면 다 역사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출구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최근에 공예박물관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고 네. 그다음에 6번 출구로 나가게 되면은 인사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4번, 5번 출구로 나가게 되면 운영궁하고 뭐 천도계 대교당으로 만나게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어디로 나가든지 그게 다 역사 유적 갈 곳이 있죠. 창덕궁으로 네. 갈 때도 2번, 3번 그렇죠. 출구로 네. 가면은 이제 창덕궁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여기 역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게 여기는 3.1운동 기념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국역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일단은 그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공간의 기념 공간을 만들었는데 예. 결국은 3.1운동은 안국동 일대에서 시작되었다. 중앙고보에서 처음 3.1운동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졌고 그 일대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살고 계셨고요. 네. 또 손병희 선생도 그 근처에 살고 계셨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획했던 천도교 대교당이 바로 그 근처에 있고 그렇구나. 거기서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첫 시위가 벌어졌던 탁골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네, 진짜. 그래서 그 길이 3.1 대로예요. 예. 그러면 3.1운동과 관련해서 음. 이 역만은 좀 특별하게 하자라고 해서 충분히 그럴 만하네. 이와 관련된 안내판과 기념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가장 인상적인 거는 네. 스크린 도어입니다. 스크린 도어? 기억이 안 나네. 네, 예. 스크린 도어는 이제 각 역마다 다 있잖아요. 있죠. 근데 시도 써 있고. 네, 막. 보통은 네. 이제 시 같은 것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네. 이 안국역에는 스크린 도어에 뭐가 있냐면 독립운동가의 사진과 그분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뭐 3-2에서 탔다. 거기서는 박은식 선생을 만나고요. 뭐 5-3을 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예. 5-3에서 탔다. 그러면 한용운 거기서 선생이 한용운 있고. 선생을 만나거나 또 여기서 타면 안창호 선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역에 서든지 딱 앞에 서면은 네. 그 스크린도 앞에 네.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는 역 기다릴 때 그냥 계속 걸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보면서. 궁금하시면 한번 쭉 걸어가시면 네. 저 선생님, 감사해라, 애쓰셨네 하는 느낌으로 쭉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안국역이다.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네. 한 번 정도. 그래서 안국역에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복궁역에서 바로 한정거장 내려오면 안국역이니까 그렇죠.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문역, 경복궁역, 안국역 약간 역사 여행하듯이.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가보셔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거기 있는 낱말 그 표현들, 이름들을 좀 영어로도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로 좀 표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충무로 또 약수, 옥수역 등을 지나면 나타나는 곳이죠. 예, 아까 오렌지종 말씀도 하셨지만 압구정역, 신사역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선생님? 네, 압구정 신사로 가기 전에 일단 옥수역, 이제 여기도 이제 경의중앙선 환승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이제 안 이용하시는 곳이 없네. 네, 여기 예. 이제 동빙고 왕실 전용 얼음 창고가 있었다 정도를 기억하시고 이제 한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강 남쪽에 이제 압구정역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그 유명했던 세조 때의 신하
한때는 간신, 또 때에 따라서는 명신으로 불렀던, 또 때에 따른 척신으로도 부를 수 있는 한명회가 한명회. 세운 정자인 압구정이 있는 곳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압구라는 말은 그 기러기 앞자에 오리 구자니까 뭐 기러기 오리가 노미네. 아 그렇구나. 네. 왜 이렇게 지었지?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냥 한가하게 이렇게 보면서 뭐 물새가 철새 도래지야? 네, 물새가 나는 걸 보면서 예, 예. 자연을 즐기면서 이렇게 은퇴해서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가운 그 곳이었습니다. 정자가 저 정자입니까? 한명회 정자? 네네네네. 예전엔 저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한명회가 죽고 네. 나서도 나중에 이제 저기가 경관지였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압구정역 바로 옆에 신사동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 신사동의 이름을 보면은 모래사장이 있는 마을인 사평리, 그다음에 신촌은 새로 생긴 마을. 그러니까 여기가 홍수에 따라서 마을이 생겼다가 네. 사라졌다가 근데 남아보면 모래사장 있고. 예. 그래서 신사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 곳에는 그러네. 저기 물새가 날고 있고 한쪽에는 홍수 때문에 마을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동네다라고 볼 수가 여기도 있는데. 잠실만큼이나 상전벽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사실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1963년 이제 서울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네. 이제 강남으로 편입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압구정 일대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1975년까지 이제 성동구에 속했다가 나중에 이제 영동으로 영등포 동쪽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가 나중에 강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강남 개발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68년 1.1 사태 이후로 이제 강북만으로는 좀 뭔가 서울 사람들을 수용하기 어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강북의 모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주요 시설을 이전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어떤 게 당시 이제 있었죠? 랜드마크 터미널, 터미널 서울 옮기고. 곳곳에 있었던 터미널들, 예. 강북에 있던 터미널들 전부 다 강남으로 옮깁니다. 아 그러네.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죠. 아니 그런 시골에 가서 버스를 타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교대역 근처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그렇죠. 예. 여기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가요 사람들이. 또 뭐 하나 옮겨야겠다. 학교. 학교 좋은 학교들. 사대문 명문 안에 학교들. 있었던 명문학교. 그래서 경기, 휘문, 숙명, 보성 이런 명문고를 전부 다 강남 지역으로 옮깁니다. 야. 그런데 역설적으로 딱 이때 옮기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학교가 안정됐을 때 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입시 바람이 분 거예요. 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31개 학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다? 강남 8학군. 아파트값, 집값이 올라가게 된 천정부지.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예. 교육을 따라가는 나라이죠.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도 이제 조금 그런 거 있긴 한데요. 정부의 뜻대로 잘 따라가면 복이 오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여기가 원래 네. 이제 단독주택 중심으로 그 택지를 개발을 했었는데 네.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것만으로 수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강북은 이미 집들이 다 차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새롭게 지은 게 아파트라는 거를 짓게 되면서 강남 이퀄 아파트.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아파트의 시작이 예.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팔당댐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남 일대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저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홍수에 굉장히 취약한 동네입니다. 유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배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홍수 조절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팔당댐이 생기면서 서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강남 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이게 서로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는 사실 지금의 강북이 그냥 다 서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청계천 중심으로 강북 강남이라고 그렇죠. 했다고 전에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강남 졸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네. 일단은 강남 강북이 바뀌어서 북촌 남촌이 네. 예전에 남촌은 청계천 남쪽이었는데 네. 이제는 남촌이 아니라 강남이라는 이름으로 네. 한강 기준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네. 원래 강남은 강남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이제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서 남서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강남구가 생기고 강남이란 말이 익숙해지면서 네. 뜻밖의 가만히 있던 서울 사람들이 네. 너네 강북이래. 그러니까 강남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우리는 강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졸지에. 종로 중구 일대 뭐 서대문 동대문 일대 사람들이
강북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이제 이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서울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골목과 골목이 있는 강북 지역. 그런데 새롭게 길 사통팔달하게 딱 뚫려서 네.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짓고 아파트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그 상업시설들이 들어섰던 강남. 그래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강남을 기억하실 때 조금 예전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럼 옥수 북쪽. 네. 그다음에 새로운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럼 압구정 남쪽. 그러네. 게 3호선을 3호선 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보시면 얼굴을. 예. 충분히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독립문, 안국, 신사 압구정까지 소개해 주셨고 제가 궁금한 역 여쭤봐도 됩니까? 네. 예. 무학제역이 이름이 전 특이한 것 같아요. 무학제역에 얽힌 역사를 충분히 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무학제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그 무학제, 그러니까 고갯길을 뜻하는데 네네. 무학과 인왕산 사이의 고갯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서울의 내사산에서 인왕산 백악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인왕산 서쪽에 있는 무학은 많이 놓치십니다. 예. 근데 여기도 산이 굉장히 높아요. 인왕산만큼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인왕산 딱 올라가면 바로 옆에 산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무학이거든요.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그 무학에 기대고 그렇죠. 있는 편인데요. 네. 자, 그런데 그 무학제를 넘어가는 길이니까 이제 거기에 생긴 전철역 이름은 당연히 무학제역이 될 텐데 네. 이 길이 사실은 이제 그 명나라 청나라로 가는 사신들이 모두 지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명청에서 오는 사신도 여기로 오고요. 심지어는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도 이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던 길이 이 길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학제 큰 길을 지나서 네, 어디 뭐 의주로. 의주로 간다. 네, 의주로 가는 아.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 이름이 의주대로입니다. 지금도. 아, 청나라로 가는 가장 큰 길이에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가장 큰 길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가 한양 밖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지금은 이제 뭐 남쪽도 중요하고 북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북쪽의 휴전선 때문에 북쪽 길을 많이 떠올리진 그렇죠. 않는데 예. 조선시대 일본으로는 별로 갈 일이 없으니까 아, 예. 그럼 가장 많이 가는 게 이 명청이잖아요. 정도 큰 길이 많이 없으니까. 예, 그런 길이었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괄의 난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괄의 난이 여기서 네. 벌어져요. 이괄이 이제 그 평안도 지역에 있던 군대를 이끌고 한양을 점령하는데 네. 그때 이제 이괄이 고민을 하는 게 음. 어디다가 진을 쳐야지 이제 뒤쫓아오는 정부군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무학으로 올라가요. 아, 높은 데로. 네네네네. 무학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정부군이. 그러면서 무학에 있던 이괄군이 패배하면서 이괄의 난이 하루 만에 끝이 나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서대문 쪽에 있었던 지금 5호선역이 서대문역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 돈이문이 있었는데 예. 그 돈이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한양 백성들이 나와서 둘이서 누가 싸워서 이기는지를 봤던 것 같아요. 불구경하듯이. 네. 예, 어차피 지금 정부군과 반정부군인데 예. 이제 인조반정 바로 1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예, 예. 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기는 편을 들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괄의 군이 깨지니까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문. 아, 예. 그래서 이괄의 난이 야멸차다. 그 이괄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요. 아. 이제 피란을 갔던 이제 인조는 공주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음. 알려져 있는 곳이어서 무학제 역시 무학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그러네. 서울의 중요한 거점 또는 어떤 교통로였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 독립문 바로 옆이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네 구간이 다 나오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다 그러니까 역참 홍제원역, 그러니까 전부 다 역이 많던 옆에 곳이에요. 홍제역 있고 녹번역 있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녹번인 역, 그러니까 홍제역도 있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옛날에 홍제역이에요. 말이 지나가던 아, 양재역도 말이 지나가던 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름은 사실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암행어사들이 말 주차해 놓은 네, 데 맞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역참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아, 예. 홍제역이 조선시대 가서 여기가 혹시 이제 그 타임머신 타고 가서 실수해서 여기가 홍제역 근처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홍제역. 바로 받아들이면 여기가 양재역 근처니까 맞습니다, 양재역. 잘하시네요. 어떻게 관리십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자도 그렇습니다. 같이 쓰는 편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역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생각해 보실 예. 수 있습니다. 전에 그 일산 거주하셨으니까 일산 쪽에 뭐 백성역도 있고요, 정발산역, 화정이 있고 마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이쪽엔 뭐 얘기거리 없나요? 뭐 여기는 뭐 그냥 뭐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일산이라고 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발산이 정말 조그만 산이거든요. 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이는 예. 그런 곳이기도 하고 예. 저는 이제 뭐 한강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잎이 떨어져 내려와서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다 그래서 주엽.
그냥 낙엽 모여 있는 동네다. 네, 소박하네, 주엽이었는데 이름이. 거기가 이제 그 호수공원 일대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중심지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정발산하고 더불어서 백석, 정발산 이렇게가 이제 호수공원을 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대를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네. 새로 이제 개발이 되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원래 있었던 경의선 옆에 이제 새롭게 3호선이 이제 연장되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렌지족이 활개치던 이 압구정을 지나는 오렌지 라인 네. 3호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 동지들한테 이 영상을 널리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잡지사가 울려 퍼지도록. 자, 오늘 박광일 역장님과 함께 지하철 역사 여행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